안녕하세요. 최신 아파트 청약 정보와 부동산 고객님 탈출을 도와드리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아파트 실거래가의 하락세가 수도권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 강북권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락세가 급박하게 진행된다 해도 설마 했던 잠실마저 실거래가 폭탄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직접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아파트 하락세의 실제 상황을 여러분께 그대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잠실은 잘 버틸 줄 알았는데 금매가 거래되면서 직전 최고가 대비 3억에서 5억이 하락했습니다. 먼저 하락하는 패턴을 보면 제가 직접 거래했던 아파트 하락세랑 같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반 호가 대비해서 10%에서 15% 정도 하락한 금매가 하나씩 출현한다. 그리고 하나일 때는 그냥 움찔하는 정도이지만 같은 단지에 금매가 2개 이상이 되면 서로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집을 사겠다는 매수 문의가 요즘은 거의 없고 집을 팔겠다는 매물이 늘어나면서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다. 세 번째는 집을 매도해서 그 돈으로 다른 집 잔금을 치러야 하는 급박한 사정의 매물은 금매가 아닌 급매로 처분한다. 자, 네 번째는 지금은 일시적 조정 단계이며 대선이 끝나고 나면 다시 상승세로 전환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급매를 매수하기 시작한다. 이 패턴이 어느 단지나 다 비슷한데 한 가지 유의해서 볼 사항은 금매의 출현 비중이 전보다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꿋꿋하게 기존 호가를 지키는 사람들도 아직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매물만 소화되면 다시 기존의 호가를 유지하는 아파트 단지도 꽤 있긴 있습니다. 호가를 안 내리고 버티는 매도자가 지금보다 현격하게 줄어들고 지금 금매 가격이 일반적인 호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완전한 하락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문제의 잠실의 실제 상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실의 대표 아파트 중 하나인 파크리오도 실거래가가 하락되었다는데 도대체 어떤 곳이고 얼마나 하락한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파크리오는 6,864세대의 매머드급 덩치를 가진 그런 아파트입니다. 2008년 준공된 14년차 아파트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곳으로 꼽기도 합니다. 크게 1단지, 2단지, 3단지로 이렇게 나뉘어지고 1단지 위치는 2호선 잠실 나루역과 가깝습니다. 잠실역이나 롯데월드타워까지는 도보로 10분 정도면 가능한 위치고 자면초등학교와 잠실고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2호선과 8호선의 더블 역세권 효과를 그대로 누리는 그런 단지입니다. 2단지는 중간 부분인데 잠실 초등학교를 끼고 있습니다. 3단지는 8호선 몽천토속역과 가깝고 바로 옆에 올림픽공원이 있습니다. 현재 호가를 분석해보면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최저가는 21억 5천만 원입니다. 21억 원대 매물들은 3단지에 주로 위치해 있고 거의 전세를 끼고 매수해야 합니다. 간혹 21억 원대인데 주인이 거주하는 매물도 있긴 합니다. 현재 호가 중에 가장 높은 가격대는 26억 원으로 한강 조망권이 가능한 매물이 있긴 있습니다. 전체적인 매물 분포를 보면 21억 중반에서 24억까지 약 70에서 80%가량 매물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파크리오 매물의 현황이었고, 그러면 과연 실거래가가 얼마나 하락한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거래된 건 22년 1월 24일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이고 타입은 109C 타입입니다. 거래 가격은 21억 6,400만 원으로 30층 로열층입니다. 그리고 이 매물은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매물로 가족 간 거래는 아닌 걸로 확인이 됩니다. 같은 타입의 최고가를 보면 21년 10월 9일에 25억 2천만 원입니다. 같은 109C 타입이고 층도 24층으로 비슷합니다. 대략 100일이 좀 지난 시차를 두고 3억 5천만 원 정도의 하락된 실거래가 지표입니다. 백분율로 보면 약 14% 정도 하락한 것이 보입니다.
전세를 낀 갭투자 매물이냐 입주가 가능한 매물이냐에 따라 이 정도 가격대면 1억에서 2억 정도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 해도 실거래가가 확연히 꺾인 것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2019년에는 33평형이 실거래가가 15억에서 17억 사이였습니다. 2019년 시세로 돌아갈지 아니면 다시 반등해서 천장을 뚫을지 그거는 잘 모르겠으나 계속해서 급매가 거래가 된다면 20억 이하로 조정되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송파구 잠실의 또 하나의 매머드급 대표 단지인 잠실 리센츠도 실거래가가 하락되었는데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호선 잠실 세내역 초역세권으로 5,563세대이고 2008년 아파트입니다. 단지 안에 잠실 초, 중, 고등학교가 있는 초품화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전용 면적 124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48평형이 거래가 되었는데 이거는 좀 냉정하게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12월 30일에 20층이 35억으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약 한 달 후인 22년 1월 8일에 6층이 30억에 거래가 되었고 1월 20일에는 3층이 30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액면으로는 마이너스 5억이고 약 14% 하락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로열층에 입주 가능한 매물이 36억이 호가가 있습니다. 저희가 냉정하게 한번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몇 가지 참고할 점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1년도에는 28억에서 30억 사이에 이렇게 거래되던 평수의 매물들인데 갑자기 35억으로 수직 상승해서 거래되었다가 다시 30억이 거래가 된 점입니다. 두 번째는 20층 로열층과 6층, 그러니까 저층이라고 봐야죠. 이 로열층과 저층의 갭차가 14% 정도 날 수가 있는지, 또 세 번째는 35억 최고가 이후에 30억대 거래가 두 건이 연속 있었고 다시 호가는 36억으로 리턴된 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보는 시선에 따라서 급매물만 소화되었고 아직 하락 전환은 아니다 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급매가 출현한다면 완전한 하락세 확인이다 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요즘 급매 거래를 몇 개 하고 있는데 거래되는 매물을 보면 비슷한 패턴들이 있습니다. 바로 거래가 되는 가격대인데 직전 최고 실거래가에 대비해서는 한 15%에서 20% 사이의 가격들은 그래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어느 지역이나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체감이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는 다시 돌려서 이렇게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15%에서 20% 떨어진 가격이면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는 매수 대기자가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급매를 매수한 사람의 생각을 풀어서 올린 적이 있는데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면 집값은 일시적 조정을 끝내고 올 하반기에는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거기에 더해서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오른다라는 또 확신은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잠실에 또 하나의 폭탄이 터졌습니다. 바로 파크리오 남쪽에 위치한 진주아파트에서 문화재가 발굴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위치를 보시면 진주아파트, 미성아파트, 크로바아파트 이 세 곳을 묶어서 이 동네 분들은 진미크라고 부릅니다. 재건축이 진행된다면 향후에 잠실의 확실한 대장 아파트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입지입니다. 진주 아파트는 올해 말에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문화재가 발굴되면서 올해 분양은 힘들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493년 동안 백제의 도읍지였던 곳이라서 여기는 땅만 파면 뭐든 나온다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저도 예전에 필드에서 일을 할 때 문화재 지표 조사를 진행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거 할 때 뭐 고사 지내고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제발 아무것도 안 나오게 해달라고요.
요즘은 도자기 같은 거 이렇게 뭐 나왔는데 그냥 덮어버리고 이런 짓 못합니다. 진주 아파트는 이제는 정밀 조사를 좀 해야 되는데 제 경험상 이게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송파구청에서는 분양 일정에 뭐 차질 없게 행정 지원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구청에서 뭐 봐주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닐 만큼 좀 더 사이즈가 큰 일입니다. 건설회사 다니시거나 시공사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돼서 하루빨리 분양이 이루어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집값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보고 겪은 이야기로 여러분께 진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실에 있었던 실거래가 변화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이어서 폭락 소식이 들리는 동탄, 광명, 노도강 또한 분석해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